안녕하세요, 테크포인트입니다. 새롭게 발표된 M4 아이패드 프로가 지난 모델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크게 업그레이드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큰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제품 발표 당시 애플이 일부러 언급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간과하고 넘어간 건지 모를 항목들이 꽤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화면 크기를 제외한 나머지 성능이나 옵션이 모두 동일할 거라고 짐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옵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섣불리 잘 모르고 구매했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애플이 이벤트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과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구매 시 꼭 참고해야 할 8가지 항목들에 대해 다뤄볼 텐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아이패드 프로의 기본 용량인 256GB 그리고 512GB 모델은 사실 애플이 언급했던 M4 칩의 CPU 10코어가 탑재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성능 코어 하나가 제거된 9코어의 칩이 탑재되면서 동시에 통합 메모리 또한 16GB의 절반인 8GB가 탑재되는데요. 최근 유출된 M4 아이패드의 성능 벤치마크를 보면 두 옵션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싱글 코어 성능은 5% 정도, 멀티코어는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라이트한 사용 환경에 해당하는 영상 시청 또는 필기 등에서는 풀칩이 아닌 9코어의 CPU와 8GB 통합 메모리를 온전히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다만 여러 앱들을 지속적으로 실행해놓고 사용하는 멀티태스킹 환경이거나 또는 고사양이 요구되는 영상 편집 및 3D 그래픽 등의 전문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신다면 용도에 맞는 모델인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아이패드 프로부터 새롭게 추가된 나노 텍스처 패널을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일단 이 옵션은 최소 1TB 모델부터 선택할 수 있고 추가로 15만원의 비용도 발생한다는 걸 참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노 텍스처 패널이 실제 화면 반사율을 크게 줄여줘서 빛이 강한 야외에서의 시인성에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반면에 OLED 패널의 장점인 블랙 컬러의 표현에 있어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인데요. 따라서 여러분이 실내 위주로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면서 HDR을 비롯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편이라면 가급적 나노 텍스처 옵션은 선택하지 않고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애플이 새 아이패드의 배터리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모델이 두께와 무게 모두 크게 줄어들면서 배터리 사용 시간에 끼칠 영향에도 많은 관심이 모였는데요. 실제 배터리 사용 시간을 테스트한 결과에서는 영상 재생 시 전작보다 지속 시간이 약간 짧았고 게임 플레이 상황에서는 반대로 더 오래 버티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결국 전반적인 실사용 경험에서는 배터리 사용 시간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는 매우 얇아진 두께가 오히려 휨 현상 같은 내구성 이슈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우려가 많았는데요. 앞서 공개됐던 애플의 인터뷰에서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으로 있는 존 터너스는 아이패드 프로가 새롭게 재설계된 금속 커버의 내부 구조로 인해 기존 모델보다 강성이 훨씬 높아졌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해외 채널들을 중심으로 아이패드 프로에 대한 내구성 테스트 결과도 속속 공개되고 있는데요. 인위적으로 큰 힘을 가했을 때 여전히 휨 현상은 발생했지만 이전 모델에 비해서는 확실히 강성이 증가해 휘어지는 정도가 매우 적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사용 중에 쉽게 휘는 일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히 13인치 모델은 두께에 이어 무게도 100g가량 줄어들면서 휴대성이 크게 개선됐는데요. 애플에서 별도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매직 키보드까지 장착한 13인치 모델의 최종 무게가 약 1.25kg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건 전작인 1.39kg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약 140g이나 줄어든 건데요. 심지어 이젠 맥북 에어 13인치 모델의 1.24kg과도 거의 비슷한 무게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11인치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휴대성이 떨어졌던 13인치 모델이 이전보다 많은 선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애플 펜슬 2세대와 매직 키보드가 이전 모델들과의 호환성이 넓은 편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만 구매해 계속 이어서 사용하길 기대하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애플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올해 모델부터는 둘 다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액세서리를 구매하셔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애플 펜슬의 경우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애플 펜슬 프로 또는 애플 펜슬 USB-C 모델 중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매직 키보드는 M4 전용으로 출시한 제품만 호환되기 때문에 기기 업그레이드를 고민 중이셨다면 추가 액세서리 구매에 필요한 예산까지 꼭 함께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혹시 아이폰 프로 모델을 사용 중이시라면 AOD 기능을 쓰고 계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아이패드 프로는 전력 효율에 매우 유리한 OLED 패널이 탑재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쉽게 AOD 기능까지 탑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전작의 최소 가변 주사율이었던 24Hz에서 이번에 10Hz로 향상됐기 때문에 기대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아직 아이폰 프로 시리즈의 최소 가변 주사율인 1Hz까지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배터리 소모량을 고려해 AOD 기능을 넣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애플이 아이패드 프로의 카메라 항목에서는 주로 적응형 트루톤 플래시의 탑재와 이를 활용한 문서 스캔 성능의 설명에 집중하면서 카메라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4K 촬영에서 프로레즈 옵션을
옵션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제부터는 최소 512기가 이상을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사실 전작까지는 256기가 모델에서도 프로레즈가 4K 해상도를 지원했지만 같은 용량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모델은 최대 풀 HD까지밖에 지원하지 않는데요. 이런 이유는 전작까진 128기가 모듈 2개를 탑재했던 256기가 모델이 M4 모델부터는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의 단일 모듈로 교체되면서 프로레즈 옵션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이패드 프로의 4K 해상도로 프로레즈를 사용하셔야 한다면 512기가 이상을 선택하시거나 또는 더 저렴한 가격의 M2 모델 256기가 모델을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같은 프로 모델 내에서도 어떤 용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성능을 비롯한 기능들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결국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애플이 이벤트에서 소개했던 M4 아이패드 프로의 성능을 100%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11인치 모델 기준 240만원, 13인치로는 최소 290만원에 달하는 최소 1TB 모델 이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에 애플 펜슬 프로와 매직 키보드를 추가하면 최소 300만원을 훌쩍 넘어가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실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충분히 잘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만약 본인이 영상 감상을 비롯한 필기 등의 간단한 작업 위주로만 사용하신다면 직전 모델인 M2 또는 M1 모델을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지금까지 테크포인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